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TV 전기불쑥입니다. 제어공학 스피드 특강 대망의 마지막 시간 8장 시퀀스 제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어공학이라는 과목은요, 실기와 연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8장 시퀀스는요, 실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실기 가시면 이 시퀀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시퀀스는 그냥 실기 들어가기 전에 맛을 본다, 맛보기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필기시험에 시퀀스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퀀스 제어가 뭔가? 이 시퀀스 제어는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를 진행하는 제어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자판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커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시퀀스 제어가 됩니다. 순서대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커피를 선택하고 커피가 나오는 일련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동전을 넣고 커피를 선택하고 커피가 나오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퀀스 문제를 풀다가 다음 중 시퀀스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전체 시스템에 연결된 접점들이 동시에 동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시에 동작하는 제어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시퀀스 제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시퀀스 제어에서는요 0과 1 요 두 숫자만 사용할 겁니다. 뭐라고요? 0과 1 두 숫자. 그래서 0과 1 두 가지의 숫자로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에서는 0과 1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빈출 개념 1번 논리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로는요 엔드 회로입니다. 이 엔드 회로의 논리 기호는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것이 엔드 회로다. 그럼 엔드는 뭐냐면은 곱하기를 뜻해요. 그래서 곱하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좌측을 입력으로 보고 우측을 출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입력으로 지금 A와 B가 이 두 가지 입력이 엔드 회로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곱하기가 일어난다. 그럼 A, B가 어떻게 됩니까? 곱해진 상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출력이 X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A,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는 A, B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진리표를 한번 볼게요. 이 진리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표로 나타낸 것이 진리표가 됩니다. 그럼 지금 A와 B가 들어왔는데 A가 될 수 있는 거는 0과 1밖에 없죠. 제가 시퀀스 파트에서는 0과 1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B도 0과 1밖에 없죠. 그럼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에서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가 00일 때, 0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 4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출력 값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렵지 않죠.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5월 회로가 됩니다. 이 5월 회로의 논리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논리기호가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월이기 때문에 덧셈이 됩니다. 덧셈. 그래서 지금 보면 입력으로 AB가 들어왔죠. AB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X가 나타나는데 AB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덧셈이 일어난다. 그럼 출력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AB 두 개가 더해진 A 더하기 B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식은 X는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될 수 있는 거 00, 01, 10, 11이죠. 그럼 출력으로 나오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해버리면 안 되죠. 강사님 1 더하기는 귀요미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시고요. 자, 1 더하기 1은 우리가 시퀀스 파트에서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뭐예요?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그냥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낫회로입니다. 이 낫회로는 논리기호가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여진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낫회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전된 값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들어오면은 출력으로 1이 나타나고
1이 들어오면은 출력으로 0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력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력이 무조건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A가 들어오게 되면은 A의 반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출력 X라고 되어 있죠. A의 반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A가 0이 들어왔어요. 그럼 출력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0의 반전인 1이 나타나는 것이고 A로 1이 들어왔어요. 입력으로 1이 들어왔어요. 그럼 1의 반전인 0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0입니다. 그럼 A 반은 뭐예요? 1이 된다. A가 1이에요. 그럼 A 반은 0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A가 0일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일 때 1, 1일 때 0이다. 그리고 논리식도 X는 A의 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낸드 에러입니다. 이 낸드 에러는 뭐냐면은 not과 and가 합쳐져서 낸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and와 not이 섞인 회로다. 그래서 여기 기호 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and 여기 and예요. 여기 and인데 and에다가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붙어져 있죠. 이 동그라미가 not이에요. not. 우리가 여기 not 회로가 있죠. 이 not 회로에서 얘를 좀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면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ot 회로다. not 회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and 회로는 곱하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곱하기. 그러면은 입력으로 지금 A, B가 들어왔죠. A와 B가 들어왔습니다. A, B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and 회로 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곱하기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까지는 AB가 들어가서 곱해졌으니까 AB가 되는 거예요. AB가 되는데 지금 AB가 뭐를 지납니까? 그 다음 not을 지나죠. 그럼 AB가 not을 지나면서 AB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뭐가 된다? AB의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리식은 X는 AB의 바가 된다. 그럼 진리표도 한번 볼까요? 00, 01, 10, 11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네를 일단 곱해요. 곱한 다음에 반전을 시켜주면 된다. 곱하면 뭐가 됩니까? 0, 0, 1이 되는 거죠. 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된 거죠. 반전이 되니까 1110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노월 회로입니다. 이 노월 회로는 당연히 not과 or이 합쳐진 회로다. 그래서 논리기호 보시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5월이 되죠. 얘가 5월이 되고 5월에 뭐가 붙어져 있다? 동그라미에 not이 붙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5월이다 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으로 A와 B가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A, B가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더해지는데 얘가 뭐를 만납니까? not을 만나면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 전체의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리식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0, 01, 10, 11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반전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00 더하면 0, 01 더하면 1, 10 더하면 1, 11 더하면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 반전해서 1, 0, 0, 0, 0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논리회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출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접점 논리회로다라고 해서 좀 전자 쪽 내용이고 다소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자주 출제되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의 에러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에러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OR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1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 1번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빈출 개념이 논리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연산은 여러분들이 0과 1밖에 없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연산 논리합부터 볼 건데 A 더하기 A는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인 것이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1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돼요. 그럼 A가 0일 때는 0 더하기 0은 뭐가 돼요? 당연히 0이 된다. 그럼 A가 1일 때는 1 더하기 1은 당연히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A는 무조건 본인 자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A 더하기 1은 1이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A가 0일 때는 0 더하기 1은 당연히 1이 되는 것이고 A가 1일 때는 1 더하기 1도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가 됐던 간에 1을 더해지게 되면은 어차피 최대값은 1이니까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더하기 0은 당연히 A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증명 안 할게요. 그리고 A 더하기 A 반은 1이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가 0이다 하면은 A 반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0 더하기 1은 1이고, 그럼 A가 1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반은 0이니까 1 더하기 0은 1이다. 어찌됐건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논리 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도 간단하죠. 당연히 A 곱하기 A는 뭐가 됩니까? A가 된다. 뭐 A 제곱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0과 0을 곱하면 0이 되죠. 1과 1을 곱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0과 1밖에 없다. 요거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1은 당연히 A고, A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고, A 곱하기 A 바도 뭐가 됩니까? 우리가 A가 0일 때는 A 바가 1이죠. 그럼 뭐 0이 되고, A가 1일 때는 A 바가 0이죠.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0밖에 없기 때문에 A 바가 있다, A가 있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0이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개가 있는데요. 일단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AB 곱하고 AC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동그라미 2번씩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A와 B를 어떻게 합니까? 곱한 거죠. A와 B를 곱한 것이다. 그 다음 A와 C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죠. A와 C를 곱한 거다. 그리고 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한 거죠. 그래서 AB 더하기 AC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십진법에서는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거기서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만 성립을 해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0과 1만 있는 시퀀스 제어에서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C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B 곱하기 C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A와 B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A와 B를 더했다. A와 B를 더했다. 자, 이렇게 가로 쳐볼게요. 그 다음 A와 C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더했죠. A와 C를 더했다. 그리고 뭐를 한 겁니까? 두 개를 곱한 거다. 곱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드모르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도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한 가지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바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은, 자, 일단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은 A 곱하기 B가 되는데,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뀌는 순간에 요 바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A에 하나, B에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더 가볼까요? 동그라미 2는 A 바, B 바의 전체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도 잘 보세요. A 바와 B 바가 곱해져 있어요. 맞죠? 그럼 A 바와 B 바를 어떻게 하라?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바 더하기 B 바 해주시고, 전체 바가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의 바는 뭐냐면은 부정의 부정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3번 더 가볼까요? A, B의 전체 바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는 순간 바가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4번도 볼게요. 4번도 A 바 더하기 B 바의 전체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도 곱하기로 바꿔볼까요? A 바 곱하기 B 바 해주시고, 전체 바가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바바 없애주면은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호공학 스피드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전기부수기는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